프리워커스라는 단어 아마 서점을 조금 좋아하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본다 하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우리 보통 프리랜서라는 말, 그리고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요즘 이 프리워커스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일단 책 표지가 예뻐서 샀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아, 이 친구들 참 재미나게 산다. 이 친구들 일 한번 참 재밌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다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프리워커스라고 정해봤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다. 나의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설정하며 일한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만큼의 능력이 있다. 나를 믿고 나라는 사람이 사랑스럽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로 나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 혹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중에 꼭 한 가지만 고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다 고를 수 있다면 몇 개 정도 고르시고 싶으세요? 이 중에? 제가 채팅창을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안 켜지네요. 네, 혹시 입 모양으로 보고 있어요. 다 갖고 싶다. 네, 아마 대부분 이 중에 근데 난 이건 싫다 하는 거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만약에 프리워커스인데 그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다 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짧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직업이 중요하지 직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로 하여금 나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있다 라는 기분이 들면 그럼 난 그게 프리워커스의 개념에 맞지 않을까? 인생에서 어쨌든 일은 해야 되더라 결론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는데 일을 예전처럼 바라보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나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옛날에는 일을 형태를 바꾼다는 걸 상상을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프리워커스는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나한테 맞춰서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일의 형태를 좀 자유롭게 바꾸고 싶은 사람. 네, 지금 이 강의는 아니고요. 이분들의 인터뷰예요. 한창 지금 가장 우리 코리아에서 핫한 분들의 인터뷰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프리워커스가 제가 생각했던 프리워커스랑 굉장히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의 형태를 자유롭고 바꾸고 싶어 하지만 안 되겠지라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한계치를 못 뛰어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책에 나왔던 한 문장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재미있게 일할수록 우리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 이거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혹시 이 내용 이해되시죠? 내가 매일매일 카드값을 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뭐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재미있게 일할수록 그게 다 내 자산이 된대요. 이런 선순환 구조라는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제가 별표를 막 여러 개를 치고 뭐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인데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 나 프리워커스였네? 라면서 너무 안도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일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한 3년 전까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2살에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요. 웨딩 플래너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때는 뭐로 알았냐면 중매해 주는 사람으로 아실 때였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아 그럼 너한테 가면 결혼을 시켜주냐. 그래서 아 그 결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남자는 데리고 와야 내가 결혼을 시켜줄 수 있다. 내가 연결을 시켜주진 않는다. 네, 막 이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플래너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지만 22살이 사실 누군가의 결혼을 준비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때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굉장히 노안이었어요. 많이 이 웨딩 일을 하면서 더 노안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나이가 들어 보여야 저한테 웨딩 일을 맡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일 자체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면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13년 정도 사실 저는 한 직업으로 살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다만 저는 진짜 경주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무조건 잘 살게 될 거야. 늘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쳤고 송아야 최고가 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해라.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살아라. 근면성실해라. 이렇게 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대 동안에 저는 너무 많은 걸 놓쳤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친구들과 배낭여행 한번 못 가본 네 그렇게 제가 막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다닌 줄 아세요. 근데 저는 다니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에 시작했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지 그전에는 진짜 여행도 잘 못 다녀본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웨딩일이라는 게 빨간 날 그리고 주말 나중에는 대체 휴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할 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바쁜 날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른쪽 사진처럼 매 순간 제 눈빛은 이런 상태였어요. 저 지금은 눈빛이 약간 착하지 않나요? 근데 이때만 해도 늘 도끼를 품고 있었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웨딩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신부든 신랑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민이 극도에 차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수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늘 10년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가 한 통화만 오면 왜? 뭐가 잘못됐지? 무슨 문제지? 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남을 탓하기 바빴고 비방하기 바빴고 나를 방어하기 바빴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격이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홍대 건축과를 나와서 스페인에서 건축 관련해서 공부를 했던 굉장한 아티스트적인 사람이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부산의 법원장을 지내셨고 저희 이제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부모님을 또 만나면서 그리고 신랑을 만나면서 행복하겠지 이제 우린? 편안해지겠지? 이제 별로 나에게 기복이라는 건 없겠지. 우리 그래도 조금 유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뭐 저희가 어차피 부모님한테 기댈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둘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신랑은 주말에 쉬고 저는 주말에 일하고 퇴근하고 오면 9시 10시고 그러면 그냥 야식 먹고 자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해도 쌓이고 불신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이 싸우게도 되고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가 한 번 생겼는데 4년 만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임신을 했다 보니까 한번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1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딱 아이를 그만두는 순간 이젠 안 되겠다. 13년의 세월을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나의 플랜 B를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그만두는 순간 남은 건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경력과 그리고 약간의 퇴직금 그리고 이제는 무직이라는 타이틀과 지속되지 않는 영원의 수입이 전부였다. 이때 제가 되게 벙쪘어요. 뭐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또 성격상 집에 있는 스타일이 못 되기 때문에 바로 저의 플랜 B를 찾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조금 다른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나의 삶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4가지 일을 비교해요. 이 4가지 일은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의 직군이었고요. 제가 제주도에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릴까? 아니면 나의 웨딩 경력을 살려서 디렉팅 회사를 차릴까? 아니면 엄마의 뒤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차릴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3가지 일이 다 뭐냐면요. 내 주위에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하는 거,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서 물려받거나 주변에 하는 일을 보면서 물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해왔던 뭐 먹던 그 버릇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거나 아, 나에게 선택권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었고 제가 그냥 단순히 이 일이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6가지의 기준을 두고 제가 직접 표를 만듭니다. 근로시간, 근로환경, 투자금, 유지 가능 기간, 그랬을 때 수입, 그랬을 때 나의 워라밸 이걸 비교하면서 4가지 직군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3가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10년, 15년 이상 할 수 없었고 그만큼의 소득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만큼의 제 시간적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어떤 정신적으로나 마인드적인 평안함도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키는요. 저는 진짜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해온 제가 청담동에서 진짜 오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웨딩 플래너라 함은 가방에서 샤넬 팩트 하나 정도 나와주고 디올 립스틱 정도는 하나 나와줘야 그래도 조금 깔 있네. 이렇게 서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늘 뉴스킨 미스트가 나오고 가방에서 저희가 팩트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막 억지로 인앤서랑 컨실러를 섞어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나오고 그거를 제가 디올 팩트에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였는데 그래도 비즈니스는 하기 싫었어요. 제 나름의 또 그 부모님의 명예와 신랑의 어떤 명예와 제 지금까지의 명예를 혹시 이게 무너뜨리는 일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비교해도 이게 제일 나아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을 같이 지켜봤던 저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저의 웨딩 플래너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자 너무 똑부러지는 동생이고 청담동에 시집도 잘 갔는데 참 잘 살고 있는 이 동생이 자기 회사를 차려놓고도 거기 임대료를 내면서 뉴스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은 뭐야?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면 언니는 진짜 일 잘할 것 같으니까 언니는 진짜 소비자를 잘 만들 것 같으니까 내지는 언니는 매출을 잘 낼 것 같으니까 같이 동업하자가 아니라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뉴스킨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동업의 기준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 이 일은 도대체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고 1년을 지켜보고 제가 직접 비교해보면서 아, 미안한데 토리야. 1년 동안 정말 모진말로 거절했던 거 정말 미안한데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해서 만난 자리의 사진입니다. 저에게는 운명 같은 날이었고 똑똑한 저희 신랑을 앉혀놓고 보상도 들려주고 이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한 비교도 들려주면서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신랑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해봐. 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6개월에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프리워커스가 되고 싶었고 정말 6가지의 기준에 만족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임신 6개월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보통은 언제쯤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은 4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고 예뻐지는 엄마 아빠가 되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프리워커스 부부가 되었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앞으로 10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솔직히 말해보세요.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래를 안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또 돈은 어디에서 벌어야 될지 뭐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내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지 앞으로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위험과 어떤 기회가 있을지 요즘에 이런 식의 예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예측하지 않고 예측한 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기술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과학, 네트워크, 센서, 3D 프린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IoT 등등.
이거 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뭔지는 전혀 모르죠. 이 기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혹은 걸어왔던 모든 과거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정도로 초대형 쓰나미 같은 거대한 진보가 지금 현재 파괴적 혁신이 지금 곧 10년 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소식은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준비한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잘 봐요.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재교육, 재훈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재교육과 재훈련 없이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 네. 지금은요, 새롭게 배워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해요. 혹시 새롭게 많이 배우고 계시나요? 토요일 오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새롭게 배워서 나 어떻게든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준비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놓일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나는 어느 사람인가라는 거를 꼭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트렌드를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건 온 앤 오프가 돼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두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두 아빠를 소개할게요. 이 두 사진을 딱 보셨을 때 누가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정작 이분 아빠가 능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 아빠는 흡사 다정해 보이긴 하지만 백수 아빠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스토리를 들려봐 드릴게요. 이 왼쪽 아빠는요, 좋은 대학교에 나왔고요.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고요. 지금 40대고 9 to 6로 일을 해요. 근데 간혹 야근도 하고요. 간혹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또 회사에서 주어지는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빠, 오늘은 회사 가지 말고 나랑 놀아요. 미안한데 아빠 오늘도 출근해야 돼. 내일도 출근해야 돼. 모레도 출근해야 돼. 아빠 휴가가 오면 그때 놀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아빠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파서 사라지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에서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의 의지에서 그만두기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 고민해요. 우리 이제 그만두면 뭘 하지? 치킨집을 차려야 되나? 요즘에 뭐 주식이 좀 핫하다던데 주식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되나?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겐 이렇게 가르쳐요. 아가야, 좋은 대학교에 나오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입사해야 돼. 그 다음은요? 그러면 저도 40대에 치킨집을 차리면 되나요? 라고 아이가 되물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 아빠는 볼게요. 아이를 안고 있고요. 마트에 다녀와요. 근데 저 핸드폰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본인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띠링 하고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면서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아가야, 앞으로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일이든 무조건 도전해보고 무조건 실패해보고 부딪혀보고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꿈꿔봐. 근데 아빠는 어차피 온라인 건물주거든?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해줄 수 있어. 만약에 이 스토리를 듣는다면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이시나요? 아기띠를 하고 있는 저 아빠가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각색해봤습니다. 원래도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유명한 그 유튜버이신 신사임당 씨가 또 유튜브에 리뷰를 하면서 역주행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진짜 나는 이거 아빠한테만 한정된 내용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빠를 위한 얘기인 줄 아실까 봐. 네,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완벽히 구분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 아니면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부자로 살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되게 불편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 건물 하나 있다. 나는 임대 수익 들어오는 거 하나 있다 있으세요? 제가 보이는 선에선 지금 없네요. 손을 드신 분이. 그러면 혹시 나는 건물주 되고 싶다. 네. 아우 빠르게 드시네요, 손을. 근데 건물주 왜 되고 싶으세요? 그 건물 관리하고 싶어서 혹시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얼 하든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득을 받고 싶으셔서 건물주 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도대체 판교랑 성남이랑 압구정이랑 그렇게 이렇게 핫해지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기에 건물 하나 땅 하나 사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 불효녀지만 간혹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부모님이 좀 정보력이 있으셨다면 그런 데다 땅이나 건물을 하나 사놓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나중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할 건지 아시냐면 엄마, 아빠 왜 온라인에 디지털 빌딩 하나 안 사놨어? 그 디지털 빌딩 왜 디지털 시대에다가 땅 하나 안 해놨어? 왜 자산 안 만들어놨어?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부모님도 몰랐어요. 70년대에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할지. 근데 우리도 지금 정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에 자산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의 차이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요. 홈 이코노미 시대가 시작돼요.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집에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집에 있어도 자산이 쌓이고 있다. 불편하지만 내 마음의 손을 볼게요. 이 지금 홈 이코노미의 가장 핫한 트렌드 키워드가 뭐냐면요. 어필리에이트예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의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를 통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 이게 어필리에이트거든요. 핫한 기업 중 하나죠. 아마존, 구글, 쿠팡 이런 기업들이 내노라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과 이런 배민 같은 곳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나의 그 SNS 창구를 이용해서 뭐 인스타일 필요는 없어요. 인스타, 뭐 유튜브, 블로그, 요즘에 당근마켓 여러 가지의 SNS 채널을 통해서 내가 링크를 공유하거나 제품을 공유했을 때 누군가가 그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면 커미션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필리에이트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열심히 홍보를 하면 한 3% 정도의 커미션을 주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제가 쿠팡으로 뭐 1억을 벌었어요. 막 이렇게 낚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 피부가 만약에 이랬다고 칠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한다. 트러블 때문에 고민한다. 피부가 너무 안 좋다. 살 때문에 고민한다. 건강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을요. 마찬가지로 쿠팡과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플랫폼이 되어주는 일이고요. 제가 뉴스킨 어필리에이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울을 자꾸 봐요. 이들이 거울을 봅니다. 나 피부가 좋아졌어. 제 피부 지금 어때요? 괜찮죠? 네. 제가 거울이 막 이뻐지니까 좋아가지고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사랑스러워요. 제가 사랑스러우니까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사람 관계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순히 저는 이 사람 피부에 좋아지게 화장품을 판 걸까요?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삶을 바꿔줬고요. 이 사람은 저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웨딩할 때 그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지막에 결혼식에 입장시킬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같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 가치로웠는데 또 하나의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였죠. 이거 보셨나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이 서브 남주예요. 서브 남주의 집인데 모든 트렌디한 건 다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눈에는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이 동그라미 친 거 혹시 보이세요? 얘 뭘로 보이세요? 저는 이게요, 돈으로 보였어요. 혹시 지금 집에 정수기 안 쓰고 보리차 끓여 드시는 분 있으세요? 간혹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집집마다 정수기 있죠. 공기청정기 안 쓰고 나는 아직도 숯을 놓는다. 있으세요? 막 돌 깔아가지고 숯 이렇게 꽂아놓고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요, 집집마다 정수기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 뭐 건조기 있고 뭐 스타일러만 해도 막 이상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생활 가전이 됐죠. 이것처럼요, 얘가 뭐냐면 집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식물을 키워 먹을 수 있는 식물 재배기예요. 이케아에 가보시면 이케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수직 농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친환경 먹거리로 탄소를 감소시키고 물을 90% 절약할 수 있고 무농약이에요. 이걸로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와,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이미 뉴스킨에서는 이 사업을 이 수직 농장 재배를 몇 년 전부터 준비했고요. 가장 큰 회사를 인수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네, 저는 이 영상만 보면 심장이 너무 뛰어요. 특히 원데이, 투데이 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장품을 쓰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냥 누가 재배했는지 모르는 어떤 성분의 그런 것들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완벽한 조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유기농 제품들로 만들어진 화장품, 영양제를 먹고 바르겠어요? 사람들은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건강한 삶, 그리고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삶. 이런 거를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돈은 그렇게 흘러가게끔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난 이런 그럼 좋은 제품이 나오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와, 이렇게 나오면 이케아 거를 내가 가질 순 없지만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있다면 나한테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나 좋은 일 하면서 자산도 늘릴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던 프리워커스처럼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뉴스킨의 빅팬이었고요. 보시면 여기에 다 막 옛날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실 만한 되게 옛날 막 그 용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요, 제가 지금처럼 비즈니스를 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고요. 저 소비자일 때 사진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저희 집 화장대가 아니라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이 정도 화장품 다 들고 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가 대부분은 그냥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있는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메니티를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테스트를 받고 그런 제품들이 저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었던 사진이에요. 그런 빅팬이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보다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이거 왼쪽 사진이 제 30살 얼굴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지금 올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제 그거잖아요. 생카메라잖아요. 어때요? 네, 저 뭐 돌력 같기도 하지 않았고 얼굴에 보톡스도 안 맞았고요. 지방 이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훨씬 어려졌죠. 제 7년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신랑이에요. 아마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왼쪽 아래 사진은 40대가 된 현재고요. 30대 중반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30대 초반 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많이 결혼하고 나선데 힘들었나 봐요. 몸도 얼굴도 독소가 가득가득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되게 잘 사는 집, 되게 유능한 기업인 같지 않나요? 저희 애기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나머지 3장은요, 삼촌이래요. 모르는 삼촌. 한 장만 아빠래요. 이제 아이들도요, 예쁜 엄마, 멋진 아빠 좋아해요. 예쁜 이모, 멋진 삼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잘 안 가요. 결국엔 저희는 절대로 포기 못했어요. 에이지락을. 만약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단순히 이렇게만 해도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날씬해질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안 쓰시겠어요? 근데 가성비도 좋다면 안 쓰시겠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런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환경에서 재배된 성분들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쓰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듣도 보다 못한 성분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쓰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면요. 다른 사람도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슬픈 사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저예요. 지금은 체지방을 11% 감량했고요.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4살 엄마고요. 네, 제가 한 거라고는 아침에 30분 홈트. 그것도 일주일에 2-3번 기분 내킬 때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체지방 11% 뺄 때는요. 단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TR9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저의 몸을 20대로 돌려놨어요. 네,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했고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냥 젊어졌다에 가까워요. 이렇게 되는데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이렇게 빼고 나서요. 저한테 어떻게 살 뺐냐고 물어보신 분이 정말 100명이 넘어요. 그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들, 정말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진짜 지금 건강을 많이 찾으셨고요. 그분들이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럼 저 좋은 일 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저는 제 삶의 가치관이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로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날씬해지시고 본인이 예뻐지셨는데 남에게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프로슈머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로 온라인 마켓을 하나 차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로 프랜차이즈가 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날씬해진 송아를 보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아기 낳고 처녀 때보다 더 날씬해진 거야? 아니 저도 아기 낳고 살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빼셨어요? 하고 인스타 친구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 신랑이랑 부모님이 건강이 진짜 안 좋은데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산후 붓기, 건강 문제, 예비 신부, 막 지긋지긋하게 요요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야 비밀로 꽁꽁 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알려줘야죠.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이걸 다 알려줘요.
알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이에서 날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행복해졌어요? 안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근데요, 쟤는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인데 저한테 6%를 주는 거예요. 아까 쿠팡에서 3% 줬잖아요. 내가 쿠팡 캐시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등록해 놓은 계좌로 줍니다. 계좌로 6%를 주는데요. TR90을 저는 한 명 소개했을 뿐인데 85,000원을 줘요. 이거 완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개꿀 아닌가요? 85,000원을 준대요. 근데 3명한테 소개했더니 255,000원을 주는 거예요. 와, 나 좋은 일하고 돈도 벌었네? 나도 날씬해졌는데? 근데 이 3명 중에 이 검정색 옷 입은 이 친구가요. 타고난 이 친구가 자기도 날씬해졌다고 똑같이 2명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 친구는 조금 소심해. 하얀 옷 입은 친구는. 그래서 1명한테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뚱뚱한 남자분이 타고난 네트워커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한 거를 입으로 맞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줬더니 5명한테 소개가 난 거예요. 5명한테 소개났을 때 이 캐시백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혹시라도 송아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30대 이상이실 겁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옛날 방식의 우두머리가 많이 받는다. 네, 뭔가 이 그림의 첫 번째가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시고요. 직접 우리는 프로슈머기 때문에 내가 어필리에이트로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6%를 받아요. 그래서 이 2명한테 소개한 친구는 175,000원, 1명한테 소개했으니까 85,000원, 5명한테 소개한 사람은 무려 425,000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한 거 뭐예요? 소개만 했어요. 소개만. 본인이 날씬해졌고요. 소개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3개월을 만약에 할부로 TR을 했다고 해도 한 달은 공짜네요. 살도 뺐는데 뭐 한 달 공짜로 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행복하게 해줬네. 여기서 나쁜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없고요. 서로에게 윈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아 입장에서 약간 아쉬워졌어요. 아, 그래도 내가 다 알려줬는데 내가 이것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왕이면 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강남역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는 뭐 압구정이나 강남역에 뷰티랑 헬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드럭스토어. 제가 이름을 차마 말하진 않을게요. 브랜드 네임을. 여러 가지 브랜드 네임이 있죠. 뭐 왓땡땡도 있고 뭐 올립 땡땡도 있고 여러 가지 드럭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화장품이랑 건강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금이 없이 준대요. 이거 하나 차리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근데 이걸 안 받고 차려주겠대요. 땡큐예요, 안 땡큐예요? 땡큐죠? 근데 이거를 받았어요. 일단 받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매달? 임대료가 매달 나가네요. 그 좋은 몫에 몇 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겠죠, 한 달에. 그리고 인건비, 거기 알바생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인건비 나가고요. 매달 거기 꽉꽉꽉 채워놔야 돼요. 거기 비어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재고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달 본사에다 로열티를 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투자금도 안 드는데 임대료, 인건비, 재고 부담, 로열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뷰티 앤 헬시 스토어를 하나 준다면 어떠세요?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심지어 그런 드럭스토어에 화장품 사러 가실 때 여기 건 성분이 진짜 좋아. 여기 건 기가 막혀. 하면서 사세요. 백화점 가실 때처럼 그런 기분 아니시잖아요. 그냥 가성비 괜찮으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공짜로 주는데 그 제품이요. 헐리우드 스타들도 사랑할 만큼의 엄청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그런 마켓을 준다고 하면요. 너무 괜찮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날씬해지고 내가 예뻐지면 돼요. 그리고요. 나처럼 날씬해지고 예뻐질 사람 2명한테 도와주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6명이어야지 무조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명만 예뻐지게 해주셔도요. 그 조건이 무점포 온라인 마켓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최대 40%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거 숫자 기억 못 하실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TR90 5명 소개해놨을 때 그 친구 뚱뚱했던 친구 42만 5천 원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소개가 나도요. 내가 온라인 마켓일 때는 120에서 150만 원을 받고요. 10명한테 소개가 나잖아요. 300에서 400을 받아요. 이때부터는 엔간한 회사의 급여 소득이랑 맞먹습니다. 내가 한 거는 날씬해졌고요. 누군가를 날씬해지게 도와줬고요. 그 사람들이 또 날씬해지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아까 그 양복 입은 그분처럼 살면서 이 400만 원을 받는 것과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동그라미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신랑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형 프랜차이즈들은 내가 가서 돈을 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소개 캐시백을 주지 않아요. 이 대리점에 나는 돈을 냈고요. 이 대리점은 본사에다가 매달 돈을 냅니다. 그리고 매달 인건비랑 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강남점 사장님한테 가서 저 혹시 옆에다 하나만 차려도 되나요? 이거 너무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내도 된다고 할까요? 이거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착해서 알려줄 테니까 내보세요 라고 한들 이 대리점주가 내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본사로 가야지만 나도 프랜차이즈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주분은 내가 대리점을 차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돈은 누가 버는 구조냐면 본사가 버는 구조가 바로 기업형 프랜차이즈예요. 저는 그게 싫었고요. 제가 선택한 프랜차이즈는 뉴스킨이라는 프랜차이즈고요. 똑같이 정말 좋은 제품들로 제가 예뻐졌고 2명한테 소개하니까 저한테 6%의 캐시백을 줬고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니까는 제가 대리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의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40%까지 받아요. 근데 송아야 나도 너처럼 날씬하고 예뻐지면서 진짜 그렇게 프리워커스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 25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에서 저는 로열티를 받는데 이건 어디서 주느냐? 그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주는 게 아니라요. 본사에서 줘요. 확장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저를 본사로 인정해주고 줘요. 모든 판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로열티, 임대료, 인건비, 재고 부담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강의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이 프랜차이즈의 기회를 보실 수 있고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한테 추가로 5에서 15%까지 줘요.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나 혼자만 비밀로 예뻐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두 명한테 소개해서 6%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확장시켜서 40%까지 받을 것인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돼서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꼭 좋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세일즈하는 일이 아니라요. 어차피 누군가는 화장품을 사고 누군가는 영양식품을 먹고 누군가는 생필품을 써요. 근데 그걸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해주는 일이고요.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면 그 경험이 자산이 되는 일입니다.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확장 가능한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55개국 언제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저의 드림보드 중에 하나는 제가 구글 맵이 있어요. 구글 맵에 내가 갔다 온 나라들의 별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멈춰 있는 상태예요. 풀리자마자 저는 이걸 다 채워가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목표예요. 저는 저희 아이를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직접 가서 뉴질랜드의 그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싶고 스위스의 그 감성을 느껴주고 싶고 건축물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돈을 써서 여행으로만 가면 매달 저는 또 힘들게 일을 해서 시간을 겨우겨우 쪼개서 여행을 가는 거 말고요. 언제든 제가 원할 때 어디로든 아이와 함께 가서 그곳에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저희 신랑과 열심히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한테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전국에 함께 있고요. 뭐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대전, 네, 뭐 어디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곳에 지역에 함께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는 진짜 아까 보셨지만 열심히밖에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를 알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모르고 살았는데요. 제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될 평생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생이 꽉 채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늘 마음이 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오히려 제가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됐고요. 저는 남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관종이었더라고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 관종은 나쁜 의미지만은요, 뉴스킨에서는요, 관종일수록 내가 더 드러날수록 내가 잠재력을 발휘할수록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 MC도 맡아보고 노래자랑에서 또 대표로도 나가보는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고 저는 가족과 함께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오늘 떠날까 하면 떠날 수 있고 그곳에서 컴퓨터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저희 아이에게 아빠는 주말에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운동하고 제 관리를 하는 게 제 일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연예인만 할 수 있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이더라고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눈앞에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튜브의 강의들처럼 뭐 이걸 하면 당장 억울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노력으로요. 나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요. 진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처럼 더 짧은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노력하신다면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몰랐던 내 잠재력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면 다른 사람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딱 한 가지예요. 시간만 투자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꼭 좋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네,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사님.